노년의 품격 가꾸기요만 1226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인사를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연말이면 문방구에서 연화장을 고르고 한 묶음 사와서 연화장 한 장을 앞에 두고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밤늦도록 글을 쓰곤 했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아도 마음은 고스란히 묻어났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까지도 한 해의 인연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사진, 카드, 동영상까지 단숨에 수많은 사람에게 인사를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편리해진 만큼 인사의 속도가 마음의 깊이를 앞질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연말 인사 문화의 비교 분석. 조선시대 선비들의 연말 인사. 선비들에게 인사는 형식이나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양의 연장이었습니다. 말을 아끼고 글을 가다듬는 일은 곧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식보다 정성격 관계의 깊이를 중시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게 연말연시 인사는 주로 세배와 문안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배는 위서른이나 스승에게 직접 찾아가 큰절을 올리고 덕담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의였습니다. 이는 몸소 행하는 최고의 정성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복을 기원하는 그림, 새와이나 글새서를 그려 가까운 이에게 선물로 주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이상으로 예술과 정성을 교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연말 인사는 곧 올해의 날을 돌아보는 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연말 인사 문화. 일본은 여전히 우편 연화장, 넨가조 문화가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신세를 졌습니다라는 말 속에 관계의 지속성과 예의를 담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인쇄 연화장, 이메일 메신저 인사, 회사 차원의 간소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관계의 빚을 잊지 않으려 애씁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여전히 보낼 사람과 보내지 않을 사람을 엄격히 구분하며 인사를 관계 관리의 핵심으로 여기는 태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구 미국의 연말 인사. 서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중심으로 크리스마스 카드, 가족 사진이 담긴 연말 카드, 짧지만 진심 어린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형식은 단순하지만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개인적 메시지를 중시합니다. 대량 발송이라도 문구만큼은 비교적 솔직하고 따뜻하다고 합니다. 최근 가장 멋대가리 없는 연말 인사. 이름만 바꾼 대량 인쇄 연화장. 비서가 대신 쓴 듯한 형식적 문구. 지역 국회의원 고위 인사의 무성의한 카드는 받는 이에게 감동은커녕 공허함만 남깁니다. 대량 인쇄의 형식적인 내용만 담고 서명만 한 성에 없는 땜질식. 연화장은 보내는 사람의 마지못한 의무감만 전달할 뿐 진심이나 정성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에 대한 소홀함을 드러내는 것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아니라 자기 과시의 흔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화장을 주는 입장에서의 성찰. 보내야 하는가? 정성을 담을 수 있다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을 담을 수 없다면 차라리 개인화된 짧은 메시지로 대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의무라면 보내지 않는 것이 낫고 마음이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연화장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밀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낸다면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핵심은 개인화 퍼서널러제이션과 진심 신세러티입니다. 지인이나 친구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진솔한 방식으로 그 사람과의 추억이나 공통 관심사를 언급하며 메시지를 보냅니다. 얘 작년 여행 때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나네. 올해는 꼭 같이. 위서른이나 스승에게는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합니다. 얘 작년 제게 주신 조언 덕분에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화장에 정성을 담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소수의 중요한 분들에게는 손글씨를 짧게라도 추가합니다. 대량 인쇄물이라도 각 사람에게 맞는 손글씨 문구를 조금이라도 추가하면 진심이 전달됩니다. 연화장을 모든 사람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꼭 전하고 싶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길 필요도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한 문장이면 족합니다. 전화로 하는 연화장은 없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개인화된 연화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목소리에 진심과 감정이 실리며 안부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적인 땜질 형식보다 청각적인 진심이 훨씬 강력합니다. 전화의 경우 바람직한 방법은 새해 첫날이나 연말에 짧게 안부를 묻고 새해 덕담을 나눕니다.
너무 길면 상대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윗어른들께는 최고의 인사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3. 바람직한 연하장 인사의 조건. 좋은 연하장은 나를 알리는 인사가 아니라 당신을 생각하는 인사일 때 비로소 연하장이 됩니다. 상대의 한 해를 인정해주고 자신의 안부를 겸손히 전하며 내년을 조용히 응원하는 것. 이런 마음이 담겨 있으면 형식은 달라도 좋은 인사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연말 인사는 많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 전하는 것이 더 소중한가 봅니다. 카드 한 장이 아니어도 좋고 짧은 전화 한 통이면 더할 나위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연말이라 문득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가장 따뜻한 연하장이 되기도 합니다. 맺는 말. 연말 인사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은 결국 우리가 관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 인사의 도구가 손글씨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지라도 그 안에 담아야 할 본질, 즉 상대방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올 연말, 형식적인 의무감을 넘어 번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가장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인사를 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번님,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하지 못한 고단함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인내도 모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남은 연말의 시간만큼은 조금은 느리게, 조금은 따뜻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평안과 건강이 번님의 하루하루에 고루 머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음악 산책 캐넌 인디 PACHELBEL. 감사합니다.